풍수지리가 우리의 삶에 그 어떤 것들보다 강한 영향을 미치고 이를 통해서 우리가 잘 살 수 있는 이유는 이 땅에 머물고 있는 그 좋은 기운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2월 달에 한번 이곳으로 가보십시오. 매월 새로운 곳들, 의미 있는 곳들을 국내 최대의 풍수 컨설팅 회사인 저희 주식회사 멋지던 컴퍼니에서 정해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가보고 또한 느끼고 생각했던 것들을 말씀드릴 거고요. 여행 계획뿐만 아니라 현장의 모습도 담아놨으니 가지 못하시더라도 이 영상을 보는 것만으로도 또한 그렇게 다녀온 기분을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멋지동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항상 눈에 보이는 것,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만 바라보면서 살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면 소중한 것들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들뿐만 아니라 옛부터 우리 선인들의 자취가 남아있고 우리에게 많은 의미를 전해줄 수 있는 좋은 공간들이 많이 남아있는데요. 2024년 2월에 소개해드릴 월간 명당은 바로 수원 지역입니다. 수원에서 어떤 곳을 가보면 좋으실지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수원에서 2월달 여러분들 가보면 좋을 곳 첫 번째는 바로 화성행궁입니다. 이 화성행궁은 우리나라 조선시대의 역대 왕들 중에서 가장 효심이 지극했던 그 정조가 머물렀던 궁인데요. 이 정조가 부왕을 참배하고 돌아오는 길에 머물렀던 궁이 바로 화성행궁입니다. 이 정조의 효심은 제가 입춘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입춘첩, 그러니까 우리의 문이든 공간에 붙이는 그 입춘첩에도 부모운중경, 효와 관련된 내용을 담은 만큼 그런 지극한 마음을 담은 공간이 또한 화성행궁이니 그곳에 가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촬영을 하러 갔을 때는 1월이었고 그때 직접 가본 날이 너무너무 날이 추웠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다녀가고 있었고 화려한 듯 하면서도 소박하기도 하고 또 소박하기도 하면서도 그 아름다운 공간, 옛 정취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또 이 화성행궁 뒤편으로 해서 야트막한 산이 되어 있는데 그 산 위에 조금만 올라가 보게 되면은 수원이 한눈에 들어오게 되니까 화성행궁도 한 바퀴 돌아보시고 옛사람들의 그 공간의 흔적을 한껏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수원에 가보면 좋을 곳 그 두 번째는요, 바로 갑오정이라고 하는 맛집입니다. 우리 옛 문화가 남아있는 공간도 좋지만은 지금 현재 이 잘 되고 있는 그러한 공간을 가는 것도 여러분들의 운에 정말로 좋습니다. 특히나 이 상업지구는 저희가 풍수 컨설팅을 해드리는 곳들도 정말 많습니다만은 이 풍수지리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그 공간을 경영하시는 그 경영주분의 운과 노력도 정말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원하면은 뭐죠? 수원 왕갈비죠. 극한 직업이다라고 하는 그 영화 덕분에 수원 왕갈비 통닭이 더 유명해졌지만 사실 이 수원 왕갈비가 수원에서는 대표적인 음식으로 불리고 있는데, 영화에서 모티브가 된 수원 왕갈비를 판매하고 있는 갑오정이 그 하나의 건물뿐만 아니라 여기가 잘 돼가지고 2관, 3관, 4관까지 지었습니다. 그리고 1관에 600석, 2관에 550석, 3관에 250석, 4관에 250석, 총 1650석까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죠. 그리고 저희가 직접 갔을 때는 1관이 아닌 2관에서 식사를 했었는데 바로 옆 건물 3관이 또 주차 타워였습니다. 거기 주차를 하고 난 다음에 바로 옆에 건물로 넘어가서 2관에서 식사를 했는데 예약 없이 가가지고 조금의 웨이팅은 있었습니다. 그 안에 직원분들이 안내를 해주셔가지고 들어갔는데 메뉴판을 보니까 한우는 조금 가격이 부담스럽다라고 느껴졌었습니다. 그 한우뿐만 아니라 미국산도 팔고 있었는데 미국산 같은 경우에는 1인분 가격이 높은 건 아니지만은 그램수가 450g이라 가지고 뭐 뼈를 포함해도 고기가 괜찮겠다 싶어서 이제 미국산으로 시켰는데 생각보다 양이 정말로 많았습니다. 만약 한우를 드시고 싶으신 분은 한우를 드셔도 되고 또 조금 더 저렴한 가격으로 드시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미국산을 드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 식사 메뉴들도 저희가 검증을 위해서 한번 또 직접 다 먹어봤는데 다 괜찮았었습니다. 고기도 직접 구워주시고 식사하는 자리가 편안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한번 가보지 않으셨다면 갑오정 혹은 다른 수원 왕갈비와 관련된 그 식당들을 찾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로 의미 있는 공간 바로 광주 이씨 고택입니다. 자, 고택
말만 들어도 옛날 집이다 라는 것을 알고 계시겠죠. 이 광주 이씨고택이 왜 의미 있는 공간이냐면은 여기가 바로 경기도 유일의 초가집이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 가보면 아시겠지만은 실제로 아직도 그 집을 소유하고 계신 그 자손분들이 거주하고 계십니다. 여기는 1888년에 지어졌고 민속 문화재로 지정이 되었는데요. 근데 이 공간이 이런 역사적인 의미도 정말로 있지만은 또한 이 한국에 살고 있는 이 현대인들이 조금은 어떤 우리 문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느껴야 되지 않나라는 교훈도 얻을 수가 있는데, 그게 왜냐면은 막상 현장을 가보게 되면은 작은 이런 초가집 한 채밖에 없습니다. 없고 주변에 차들로 빽빽하고 여러 주택가 바로 옆에는 커다란 행정복지센터가 들어서 있는데, 이렇게 역사적인 큰 의미를 담고 있는 공간이 너무 관리가 안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들어왔었습니다. 광주 이씨 고택에 대한 것을 내용을 찾으시다 보면은 이제 풍수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뭐 뒤는 산이고 앞에는 물이었다라고 해서 어떤 명당의 형태를 갖추고 있다라는 내용도 찾아볼 수 있는데, 직접 현장을 밟아보니 입지적으로 그렇게 나쁜 곳은 아니다라고 느껴졌었습니다. 이 문화재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이 고택이 지금 살고 계신 분의 윗대에서 문화재 지정에 대한 것을 동의를 하셔가지고 이 집이 문화재 지정이 됐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문화재 지정이 되면 뭔가 좋은 게 아닐까라고 하는데 생각보다는 지원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내용을 담은 기사도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옆에 의리번쩍하게 지어진 그 행정복지센터처럼 오래도록 보존이 되어야 될 소중한 공간들에 대해서도 조금은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 이 광주 이씨고택도 한번 꼭 다녀와 보시고요. 만약에 이 세 공간을 코스를 쭉 짠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광주 이씨고택을 먼저 가보시고 그 다음에 갑오정, 그 다음에 화성행구 이 순서대로 쭉 가시면은 하나의 코스가 만들어질 수 있고요. 광주 이씨고택은 가서 금방 돌아보고 나올 수가 있으니까 딱 돌아보고 갑오정에 가서 맛있게 식사를 하시고 든든하게 드신 다음에 화성행궁에서 한 바퀴 쭉 돌면서 소화하시고, 또 화성행궁 인근에 여러 커피숍이라든지 아기자기한 식당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식사를 하신 다음에 여러분들의 집으로 귀가를 하면은 딱 1일치 여행 코스가 정해질 수가 있으니까 요거 참고해서 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 수원에서 머무르면서 지냈던 숙소는 수원역 옆에 있는 노보텔이었습니다. 4성급 호텔이고요. 뭐 비용은 뭐 성급에 비해서는 조금 저렴한 편이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내부 시설 같은 경우에는 그 4성에 비해서는 약간 부족한 게 아닌가라고 저는 체감이 들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여러분들이 노보텔에 묵으셔야 된다라고 하면은 꼭 도심뷰로 달라라고 요청을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이렇게 뒤에 철도가 바로 있는 철도 쪽 방으로 배정을 받을 수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도 그때 철도 쪽 방으로 배정이 됐었고요. 철도 쪽 방으로 배정이 되면은 당연히 철도 소리도 들리게 되고, 철도 소음 때문인지는 몰라도 호텔 한쪽 벽면이 창이 반만 되어 있었습니다. 보통 우리가 호텔이라고 하면은 한쪽 면 전부 다 유리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는 아마 소음 때문에 그런지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었더라고요. 조금 잠기가 예민하신 분들은 그 철도 소리 때문에 잠을 잘 못 이루실 수도 있을 겁니다.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뭐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잘 자긴 했습니다만은, 예민하신 분들은 그것도 유념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아침에 조식을 신청을 해서 가봤는데 조식은 생각보다 너무 퀄리티가 좋아서 너무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좋은 인상을 받았던 것은, 보통 우리나라의 호텔이다라고 하면은 너무 많은 양식들이 배치가 되어 있고 어떤 유명 호텔은 한식 자체가 거의 보이지가 않습니다. 저는 사실 그게 왜 그런지 조금 의아하긴 한데요. 어찌됐건 간에 여기는 한식도 되어 있고 양식도 잘 골고루 안배가 되어 있어서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식사를 하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노보텔 같은 경우에는 입지적으로도 참 좋죠. 옆에 AK 플라자가 붙어 있어서 가벼운 쇼핑이라든지 혹은 인근 상권이 가까이 있으니 여러 맛집들도 도보로 이동해서 접근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현대적인 공간도 그렇지만은 제가 전국 방방곳곳을 직접 다 발로 밟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중에서도 오래된 공간을 거닐다 보면은 가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공간에 예전에 그 어떤 유명했던 왕이나 혹은 유명한 사람이 같이 거닐었었다라고 생각이 들면은 그때 소름이 들곤 하는데요.
운과 관련해서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깨달은 이가 잠시 머물다 가는 공간에는 그 좋은 기운이 500년을 머문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이 공간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사람이라고 하는 거 참 오묘한 관계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의미 있는 공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옛날 우리 선인들의 자치와 더불어서 현대에서도 잘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들을 느끼고 의미 있는 2월 여행지로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달에 또 의미 있는 공간들 새롭게 선정을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여러분들의 가는 발걸음마다 의미 있는 일들이 찾아오기를 바라며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